얘들아 안녕. 자, 이번에는 우리 12강 갑시다. 자, 12강에서 4에서 6번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쪽수로는 90쪽, 91쪽. 그러니까 여기 예술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좀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루이스 칸은 건물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답하여 절제된 형태 속의 영감과 사색의 공간을 창출, 건축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승화시키고자 한 건축가이다. 그러니까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거는 건물이 무엇이냐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제된 형태, 영감, 사색의 공간, 그래서 공간 창출이에요. 근데 그냥 공간이 아니라 절제된 형태, 형태는 절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영감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사색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질문에 답을 얻는 건축물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건축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승화시키고자 했답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승화시키겠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거야. 그의 건축물은 사람의 삶과 건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의 건축물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고요. 인간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 다음, 그는 건축을 개별적인 거 파악하지 않고요. 어떤 연관 속에서 파악하였다. 학교가 아니라 학교다움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다움을 찾고자 하며 인간과 건축의 관계에서, 건축과 다른 사물 관계에서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분의 건축의 특징은요, 거기도 있지만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있어야 되고, 어쩌고 다움이라고 하는 거, 학생다움, 학교다움, 도서관다움이라고 하는 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성을 잘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무작정 속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계, 다른 사물이나 다른 존재하고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 공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소통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아래 위치 위아래한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잖아. 우리 집의 바닥은 윗집, 아랫집의 천장이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렇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치와 거리와는 별개로 사물을 함께 하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물론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뭐 한 100km 떨어진 공간에 있는 게 같은 공간이다, 이건 아닐 거야.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거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칸은 이러한 소통 속에서 건축의 본성을 찾았다. 따라서 어떤 건물이든지 의미 있는 장소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핵심은요, 요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요것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연장에서 배우들이 공연에서 입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쵸? 무대 뒤편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옷방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옷방다운 옷방을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막 만드는 게 아니야.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옷 갈아입는 장소를 만들 때도 의미를 파악을 해야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옷방다운 옷방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옷방이 다른 존재와 다른 공간과 다른 사람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한 배우들에게 옷방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을 깨닫으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에 그는 파인 아트 센터 예를 들고 있죠. 공연장을 설계하면서 옷방을 무대와 떨어 생각할 수 없는 공간. 그래, 절대 무대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무대를 내다볼 수 있는 발코니를 설치하였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건 다음 무대를 대비하는 거라고. 순서도 알아야 되고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 무대하고 옷방이 연결이 되어야 옷방다운 옷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 배우들이 무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속성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옷방을 무대를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듯 칸은요, 세계와 질서 속의 건축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거실을 만들잖아. 이 거실에 당연히 다른 방들 아니면 부엌, 화장실 이런 게 연관이 되겠지. 그럼 거실다운 거실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하느냐?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럼 그 거실이라는 거는 뭐냐? 단순하게 쉬는 공간이라고 판단을 하면 쉬기만 할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할 거면 모이는 공간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의미가 생기는 거야. 요새는 옛날하고 좀 그 거실의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 건축을 할 때도 거실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칸의 생각이에요. 어디 보자. 공연장을 설계하면서 공연장의 모든 공간이 옷방을 중심 만나야 되고, 공연의 모든 것은 옷방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공연장은요, 관객들이 배우들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배우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옷방이라고 본 겁니다. 연극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건축이 침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두 번째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기는 건축은 침묵으로 가야 한다. 건축은 침묵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요 얘기를 두 번째 이쪽에 씁시다. 두 번째 얘기예요. 건축이 건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튀지 말란 얘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건축이란 사물은 예술을 위한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의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띄지 않는 거, 잘 녹아들어 있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속에 있는 건축이란 뜻이에요. 튀지 말란 이야기하고도 비슷한데, 자, 그럼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 또 예를 들어주는 거야.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고 있으며 세계 속에 하나가 된다. 하나로 합쳐진다, 융화된다, 그렇게 봐도 돼요. 영국 미술센터를 살펴보자. 미술센터 입구는 외부 공간 성격을 띠고, 보통 입구는 그렇죠, 분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스케치에서도 도시의 도로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공간에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 핵심은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파인아트 센터 공연장 보여주었던 무대를 내려다보는 발코니와 같은 창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를 위해 함께 있다. 융화죠? 융화. 이것도 침묵 쪽 얘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은 건축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건축 형상 이전에 그런 일구었던 영감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을 만들 때 그 건축가가 막 생각한 게 잘 드러났다는 이야기야. 여러 공간을 함께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건축을 드러내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어떠한 내부 공간 특정한 중심을 드러내지 않지만 단순히 나열된 것도 아니라 다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이게 하나의 느낌이 가는 거지, 동등한 공간들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건축물이 어떻게 소통해요? 서로 관련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튀지 않아요. 이게 잘 되게 되면 공간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튀지 않게 되고 하나처럼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게 느껴질 거고, 그 안에 또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삶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 도로, 공연장 등의 시설이 드러나고 있으며 모두 함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공간을 함께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건축술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축물 하나만 툭 튀어 있는데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하나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하나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이거는 뭐 2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봐봐. 여기 역사적 논란 같은 거 없고요. 3번 통념 비판 이런 거 없고요. 다른 거랑 비교하지 않아. 확장도 안 해요. 그리고 대조적인 성격 건축물 예를 들지 않고 대중성 특성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었죠. 여기 영국 파인센터나 파인아트센터, 영국 미술센터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시는 아니에요. 답은 2번 파인아트센터, 영국미술센터 설명하고 있다. 이게 제일 좋죠. 2번. 자,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5번을 보면요. 보세요. 표시를 다 해놨는데 루이스 칸은 본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여기 이쪽에 있죠. 본성을 더 중시해 설계하는 것이다. 공연장에 있는 옷방은 준비하기 공간이다. 여기 어디 있어? 옷방 5번에 2번 여기 있네. 여기 5번에 2번의 근거. 3번 거리가 가까운 위치한 공간끼리는 여기 반드시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야. 윗집 아랫집 붙어 있어서 아닌 거 있죠.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4번에는 여기 이게 근거. 5번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5번은 찾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6번. 왜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자 보세요. 미술관 다음 미술관 속에서 알 수 있었다. 서로를 위해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과학적 연결 틀렸죠? 요거 아니야. 서로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서로 함께 있고 서로 연결되는 거지 과학적 연결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근거가 돼. 이 부분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관계를 중요시한다. 하나를 이룬다. 다 맞죠? 1번, 2번, 4번, 5번 A, B, D는 맞지만 3번은 과학적 연결이라는 말이 틀려서 안 되는 거야.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예술 지문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단기 특강에 있는 예술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거나 가볍게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13강 좀 할게요. 안녕.